안녕하세요. 유학파팀 구민정 기자. 현현수 기자입니다. 네, 저희 얼마 전에 2023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선배랑 저의 유일한 공통점 지금 뭐가 있죠? 이거 바로 LG 트윈스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티를 내고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 유일한 공통점이 LG 트윈스 팬이라는 건데 네. 그 LG 트윈스가 이번에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 소리 질러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좀 더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전 사실 치맥하려고 야구 보거든요. 치맥도 좋죠. 근데 이 치맥할 때는 치킨도 물론 중요하지만 맥주 맛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진짜. 선배는 혹시 치맥 맥주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맥주 즐겨하는 편인데 뭐 민정 기자만 하겠습니까? 그죠. 저만큼 이 맥주의 찐팬 이 사랑을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근데 또 최근에 이 주류 회사들의 맥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올해. 네. 또 최근에 이 국세청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 뭐 제주 맥주나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주류 업계들의 2023년 이 치열한 경쟁과 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선배는 맥주 생각하면 제일 많이 보이는 거 두 개 뭐죠? 카스. 또 요새 뭐 식당 가면 테라 많이 먹죠? 그죠? 네. 카스테라. 네. 이 카스테라 양강구도가 사실 작년까지 매우 굳건했어요. 테라가 2019년에 출시됐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선전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갔는데도 그래도 이 간발의 차로 오비 맥주가 1위의 자리를 쉽게 내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 하이트 진로가 당연히 1등일 줄 알았는데 이러면 좀 하이트 진로 측에서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올해 4월에 신맥주 켈리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켈리 드셔보셨죠? 켈리 먹어봤죠? 그죠? 그 특징이 이제 주황색 병에 담긴 올몰트 라거라는 게 네. 특징인데 켈리는 이제 4월에 출시되고 2억 병이 넘게 팔리면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래도 시장에 안착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야구 팬으로서 잠실 야구장 가면은 맞아요. 켈리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야구장에 거의 켈리가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켈리는 많이 팔리는데 그럼 오비 맥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오백주도 뭐 하이트 진로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지 또 않았겠죠. 그죠. 뭐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또 1위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카스는 계속 카스대로 판매를 하면서 한맥 기존 한맥 제품의 패키지랑 맛을 리뉴얼을 하면서 또 오비 맥주도 카스랑 한맥 투 트랙으로 열심히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려는 그런 네.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이트 진로는 켈리를 출시하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쳤나요? 사실은 하이트 진로가 내년에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와, 100주년. 네. 한국에서 100년 된 기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진짜 되게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100주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유의미한 그런 실적, 네. 성장을 거두고 싶지 당연히 않겠어요? 하고, 당연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켈리를 앞세워서 두 가지 전략을 내세워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테라랑 켈리 투트랙 전략으로 1위를 탈환하겠다는 그런 목표예요. 그래서 카스의 점유율을 뛰어넘겠다는 건데 일단 긍정적인 거는 켈리 출시 이후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 선배 혹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없는데 뭔가 들어보니까 약간 그 좀 육식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맞나요? 좀 애매한데? 네.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신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그 새로운 제품이 기존 제품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현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이트 진로의 만약 경우라면은 기존 주력 제품이 테라잖아요. 네네. 테라의 점유율을 신제품인 켈리가 잠식하게 된다면 아.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선 손해를 그죠. 보게 되는 거네요. 둘 다 잘 팔려야지 좋은 네, 거니까. 그런데 켈리의 인기로 인해서 뭐 테라의 판매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또 켈리도 나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카니발라이제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뭐 식당 가도 켈리를 찾는 사람이 뭐 켈리 찾고 테라 찾는 사람은 테라를 찾듯이 맞아요. 막 그것 때문에 뭐 한쪽이 더 막 손해를 본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소맥 쌍끌이 1위 전략이에요. 요즘 또 한국인들이 그래도 회식할 때 제일 많이 찾는 네. 주종이 뭐겠어요? 당연히 소맥이죠. 소맥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요즘 소주랑 맥주 값이 올라가지고 네.
기업들이 출고가를 한 7% 정도 인상을 했어요. 이번 달부터. 그거 들어보니까 막 식당 7,000원에 파는 데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소주가? 맞아요. 그래서 소주랑 맥주 각각 한 병씩 사가지고 소맥을 말아 먹으려면 네. 15,000원 정도가 나온다. 15,000원. 네,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서민의 술인데 네. 소비자들은 부담이 커졌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이트진로는 사실 2021년 기준으로는 소주 점유율이 한 65% 정도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70%대까지 가보자. 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등장을 하는데 롯데칠성 음료에서 세로를 출시해요. 아, 이 세로가 또 젊은이들 타겟으로 엄청 핫하잖아요. 맞아요.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또 이렇게 점유율을 야금야금 다시 빼앗아 먹으면서 또 70%대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목표는 조금 어렵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스가 아직까지 1위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키면서 좀 이 소맥 쌍끌이 1위 전략은 어느 정도 좀 아쉬운 성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는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는 뭐 국내 맥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일본에 다녀왔는데 또 일본 하면 뭐겠습니까? 남아비루 그죠. 유명하잖아요. 아.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맥주를 포함해서 국제 맥주, 그러니까 세계 맥주에 대한 그 소비도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또 해외 맥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올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롯데 아사히주류에서 출시한 아사히 생맥주 캔 이 제품이 굉장한 열풍이 불었어요. 저 그거 한국에 출시되기 전에 먹어봤어요. 아, 일본에서? 아, 일본 너무 자주 가시는 거. 거기서 이상하다. 핫하다길래 바로 친구들이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먹어봤는데 진짜 생맥맛 나더라고요. 그죠. 그 네. 특징이 이제 그 뚜껑을 따면은 이 맞아요, 생맥주처럼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건데 이게 막 편의점이나 각종 마트에 오픈런 막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진짜 인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2019년 때만 해도 이제 노제팬 운동이 좀 있었어서 그쵸. 사실 뭐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 잘 안 사 먹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노제팬 운동이 끝나가는 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사히 생맥주 캔 열풍이 합쳐지면서 일본 맥주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수입액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중국이 항상 1위를 달리다가 이제 올해 10월 기준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일본 맥주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 원조로 잘 나가던 중국 맥주는 왜 이렇게 고꾸라진 건지 이거 그죠?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좀 큰 타격을 입힐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칭따오 오줌 맥주 사건이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진짜 빡세. 아, 좀 상당히 아우. 좀 힘든데 그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네. 이제 칭따오 맥주 공장에 그 맥주 원료를 보관하는 곳에 어떤 한 직원이 들어가서 방뇨를 하는 장면이 그 영상이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따오 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이거는 이 해당 공장은 내수용 공장이고 한국에 수입되는 제품이랑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매출에 타격을 입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영상 공개 이후 사흘 만에 칭따오 맥주의 시가총액이 1조 원 넘게 증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오줌이다 와. 이렇게 평가를 그 할 직원 정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주요 편의점에서 칭따오 매출이 그때 당시에 이제 최대 30%까지 급감을 했었고 지금은 더 떨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칭따오의 부진으로 중국 맥주 수입이 또 40% 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이제 올해 국내에서 해외까지 되게 이제 맥주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회사들의 실적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이제 막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치열한데 현재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오비 맥주가 50% 안팎, 그 다음에는 하이트진로가 40% 안팎, 그리고 롯데칠성 음료는 4% 이하.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비 맥주의 1위 자리가 좀 굳건한 편이다. 특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맥주는 잘 팔리고 소주는 좀 주춤한 경향을 보였어요. 특히 신제품 켈리가 3분기에 평균 170억 원 정도 매출을 내면서 그래도 많이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수요가 부진한 상황인데도 매출이 0.4% 정도만 줄면서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를 해서 435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원가 부담이 계속 늘어난 영향도 있을 뿐더러 네. 아무래도 신제품 켈리를 이제 올해 안에 최대한 시장에 자리매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광고 마케팅 비용, 판관비를 많이 쓴 영향으로 어느 정도 풀이가 투자가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됐죠.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음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맥주 카테고리 매출이 좀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해서 203억 원에 그쳤어요. 들어보니까 올해 맥주 그 경쟁이 되게 치열했네요. 그럼 맞아요. 이제 뭐 맥주 시즌은 이제 끝난 거죠? 성수기는 끝났지만 네. 아직 올해 맥주 마케팅 경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이제 곧 있는데 겨울인데. 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유도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 오비 맥주랑 하이트 진로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좀 국내 주요 주류 기업인데 언급이 덜 된 기업이 하나 있죠. 롯데. 맞아요. 네. 롯데칠성음료가 지금 언급이 덜 됐는데 네. 롯데는 올해 신제품 출시를 지금 11월까지 미뤘어요. 11월까지요? 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맥주업계가 네. 여름 전 한 5월 달에 신제품을 출시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롯데는 신기하게 이제 11월까지 미뤘어요. 그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한 여름 성수기를 좀 비껴가서 틈새를 파고들어서 좀 이렇게 빈틈을 노리고 또 판관비도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사실 이 맥주 사업은 롯데의 굉장히 아픈 손가락 중 하나예요. 이렇게 세로처럼 소주 사업이 잘 되는 거에 비해서 맥주는 이제 기존의 주력 제품인 클라우드가 사실 좀 시장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한 편이어서 클라우드 처음 나올 땐 그래도 기세 좋았던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어느 순간부터 아예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클라우드의 힘을 더하자는 의미로 라거 맥주인 크러쉬를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거든요. 오늘요? 21일 오늘 출시를 했어요. 오늘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맛볼 수 있죠. 좀 시원함이랑 청량감을 앞세워서 약간 MZ세대를 공략하는 그런 마케팅을 해서 세로가 이제 젊은 MZ세대가 많이 찾는 소주가 된 것처럼 크러쉬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맥주로 만들겠다. 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MZ 세대를 공략하기 나섰네요, 그죠. 진짜. 와, 들어보니까 맥주는 진짜 여름 그 한 시즌 반짝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야구 시즌 마냥 1년 내내 그냥 진짜 치열한 시장이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1년 내내 치열한 것처럼 맥주도 진짜 신제품 나오고 네. 방어하고 리뉴얼하고 1년 내내 바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내년에도 계속 야구 찐팬 하실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LG 트윈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실 거잖아요. 같이 LG 트윈스 팬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 것처럼 저도 내년에도 네. 내후년에도 맥주에 대한 사랑을 계속 키워가면서 쭉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